정봉주의 정치 쇼. 안녕하세요. 시대의 양심 마사의 중독성 대체 불가 정봉주의 정치쇼 정봉주입니다. 자,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이 가장 많이 찾아본 실시간 검색어 들여다보겠습니다. 영흥도에서 실종자 한 명 발견됐다는 보도. 강추위 전국 영하권 오후부터 일부 지역에 눈이 온다고 하고요. 유엔 사무차장 오늘 방북한답니다. 6년 만에 최고위급 방북이죠. 최경환, 김태호 전 정권 실세들 오늘 검찰 출소한 최경환 소환 불응 통보했습니다. 자, 이 중에 봉도사업 고른 오늘의 실시간 검색어는 유엔 사무차장 오늘 방북, 한반도 평화의 기운이 돌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문세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 들으면서 정봉주의 정치쇼 1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자, 뉴스 브리핑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원포인트 뉴스 하호영 한겨레 신문 기자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겨레 하호영 기자입니다. 예, 한겨레 20일이잖아요. 네, 한겨레 20일 이슈팀장 하호영입니다. 지금부터 사기를 치세요. 한겨레 20일. 네, 한겨레 20일은 한겨레 20일 부여서요. 한겨레 신문 소속입니다. 예. 그래요? 예. 회사 이상해졌네. 보수가 떨어지니까 자꾸 이상해졌네. 정기 구독 부탁드립니다. 예, 그런 얘기하면 안 돼요. 잘려요. 자, 예상 간단히 좀 정리를 해드리면요. 조금 이따 11시입니다. 11시에 본회의를 열어서 예산안 처리할 예정인데요. 쟁점이었던 국가공무원 신규 증원 규모가 조금 줄었습니다. 그래도 9,475명으로 확정이 됐고요. 9,475명이요? 네, 그렇게 확정이 됐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사업자에게 인건비를 일부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이것은 내년도에 그 정부안대로 2조 9,707억 원을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예, 다만 이제 2018년도 규모를 넘지 않도록 2019년도엔 조정을 했고요. 그리고 직접 지원에서 간접 지원으로 바꾸는 계획을 내년 7월에 보고하도록 했으니까요. 직접 지원은 뭐, 간접 지원은 뭐죠? 일단 직접 지원은 간접 지원부터 설명을 좀 드리면은요. 근로 장려 세제 혜택을 주고요. 그리고 사회보험료 지급 연계를 해서 간접 지원을 하는 것이고요. 직접 지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더 알아봐야 할 것 같은데요. 직접 그 금액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계속 저항을 했었죠. 야당에서. 그래서 무슨 다른 4대 보험을 4대 보험과 연계해서 4대 보험을 좀 보조한다든지 이렇게 되는 것이 이제 간접 지원이고. 예, 이게 어떤 방식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서 지원이 되는지, 그러니까 직접 지원이니까 이제 현금 지원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건 조금 더 좀 조사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어쨌든 정부 원한 대로 2조 9천억. 그걸 편성하기로 했다. 예, 조금 더 말씀을 드릴까요? 애초에 만 5살 이하의 아동 전원에게 월 10만 원 새롭게 지급하려고 해주던 아동 수당도 2인 가구 소득 기준으로 90% 이하. 그러니까 10%의 고위 소득자를 제외한 가정의 아동에게 지급하는 걸로 절충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것도 7월이 아니라 내년 9월부터 지급되게 됩니다. 예. 상위 10%는 빼자. 예. 알겠습니다. 댓글 사건 경찰 수사 잔불 정리 목표? 이게 뭐예요? 이게 2013년도 대선 댓글 개입을 수사한 경찰의 수사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외부로 유출될까봐 국가정보원이 경찰의 인사에도 개입한 정황이 확인이 됐습니다. 예. 국정원 적폐청산 TF가 확보한 문건을 좀 보면은요. 2012년에서 13년 댓글 개입을 수사했던 서울 수서경찰서장의 후임까지 관여한 겁니다. 수서경찰서면 누군가 지금 국민의당 의원? 예. 권은희 의원이죠. 권은희 의원이 있었던 수사과장으로 있었던 그 경찰서 아닌가요? 예, 그 당시에 역삼동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국정원 직원이 발견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포착하지 않았습니까? 댓글 활동을 그때 당시에 포착한 뒤에 증거물들을 압수해서 서울경찰청에서 분석을 하고요. 그것을 수사해서 결과를 발표한 곳이 수서경찰서입니다. 예, 수서경찰서. 예, 당시에 만들어진 보고서를 좀 보면은요. 국정원이 이광석 수서경찰서장 후임 인사를 언급하면서 잔불 정리를 확실히 할 사람 후임자로 앉혀야 한다. 이런 보고서를 작성하기도 했고요. 불이 났나 보죠, 어디에? 그만큼 다급했다는 얘기죠. 예, 본인들은 이게 프레임을 바꿔서 감금 사건이다 또는 국정원에 대한 명예훼손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이건
대형 산불과 비견될 정도로 명백히 보통 잔불 명백히 자신들이 스스로 예. 대선 댓글 개입에 정치적으로 개입했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한 뭐 그렇게 볼 수 있죠. 예. 보통 잔불이라는 표현은 대형 산불이나 대형 화재에 비유돼서 나오는 이야기니까요. 그렇죠. 심지어는 그 후임의 박아무개 총경을 거론하면서 이 사람은 출세지향적이라는 점을 들어서 보임을 저지해야 한다는 내용이 등장하는데요. 실제로 이 박 총경이 가지 않고요. 다른 이 총경, 이아무개 총경이 보임이 된 것으로 그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출세 지향적인 사람들은 사건을 파고 들어갔고 사건의 진실을 드러내고 자기가 좀 광을 팔려고 하는 기질을 보일 것이다. 그럴 수 있으니까요.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통제가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예. 강영 기자 같은 사람이네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뭐 다른 건 모르겠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요. 그때 인사 발표 하루 전에 예. 국정원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서 국정원 직원 2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니까요. 이 검찰에 송치하는 시기, 인사하는 사람 이것 다 국정원이 조율하지 않았느냐라는 그런 분석이 나올 듯합니다. 예. 권은희 수석 당시 과장은 지금 의원돼 갖고 예. 재선됐나요? 네, 재선이죠. 보통 1.5선이라고 하죠. 1.5선. 예. 중간에 이 보궐선거가 있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김태효. 예, 드디어 김태효가 등장을 합니다. 예, 김태효라는 이름이 등장을 하는데요. 예. 오늘입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에 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 개입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는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이 피의자 신분입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오늘 검찰에 나와서 조사를 받습니다. 예. 여기 와서 실제로 제가 출연을 해서 김태효라는 이름을 매번 얘기한 거, 예, 매번 얘기한 것 같은데요. 근데 피의자 신분으로 해갖고 기소는 할 것이고, 예. 구속영장 청구하면은 권순호, 오민석, 강영부, 영장 전담 판사가 또 기각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강부영 판사죠. 네, 강부영. 예, 그건 좀 두고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추세로 봤을 때는 무조건 기각이죠. 이분도 기각하는 것 같고 그 누굽니까? 문제 제기하니까 정치적 그 발언하지 마라. 예. 김명수 대법원장이. 그렇죠. 왜 대법원장이 됐어요? 김명수 대법원장이. 네. 그런 발언을 하려면 잘못된 판단에 그 판결에 대해서 항의를 해야죠. 그러니까 일반의 법감정도 굉장히 중요한데 대법원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상식을 하나의 그렇죠. 그 문서 체계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 법원이 그 점도 반드시 고려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좀 더 설명을 드리면은요. 지금 오늘 소환되는 김 전 기획관은 군 형법상의 정치관여 위반 혐의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김태효가요? 예, 김태효가요. 예. 김태효 전 기획관 지금 현재 교수죠. 예. 그 대외전략기획관. 그렇죠. 예. 이전 대통령의 외교안보 분야 과외교사로 불렸고요. 실제로 이명박 정부 출범과 함께 참모그룹으로 합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외전략과 관련돼서 책임자로 수석급까지 지냈습니다. 검찰은 이미 그 김관진 전 장관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대선을 앞두고 군 사이버사령부 증원을 논의할 때 실무 협상 파트너는 김 전 기획관이었다. 그리고 김 전 기획관에게 심리전담 활동 보고서를 전달했고 또 대통령에게도 보고된 것으로 안다라는 보고 사실까지 인정을 했습니다. 김 전 장관이요. 그래서 검찰 내부에서는 좀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구속영장 청구하면 또 발부가 안 될 건데. 이상한 점은 또 있습니다. 어떤 점이 이상하냐면요. 그 최근에 그 김태효 전 기획관의 통화 내역을 조회하는 과정에서 지난 10월께부터 김 전 기획관이 이명박 정부 청와대 핵심 관계자들과 자주 통화하고요. 그리고 그 통화 시간도 굉장히 많이 늘어난 사실을 파악을 한 겁니다. 이때가 어떤 때냐면요. 연재현 전 사이버사령관과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 그리고 김관진 전 장관까지 검찰의 줄조사를 받던 때입니다. 대책을 세우는 전화했었나 보죠. 실제로 이 내역이 드러난 것으로 이제 검찰이 뭐랄까요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거니까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좀 더 들여다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맥메스터 외교안보 보좌관. 예. 강성으로 비춰지죠. 그렇죠. 그런데도 무척 중립적으로. 예. 백악관 외교안보 보좌관이죠. 그렇죠. 미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인데요. 국가안보 보좌관. 예.
북한의 ICBM입니다. 예. 화성 15형 발사 이후에 미국 내 분위기가 허버트 맥메스터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입을 통해서 좀 전달이 되고 있는데요. 예. 좀 무시무시합니다. 그 북한과의 전쟁 가능성이 매일 증가하고 있다라면서 긴장을 좀 끌어올리고 있어요. 그리고 무력 충돌에 이르지 않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 이걸 전제하면서도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그리고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인상적인데요. 군사 옵션과 관련돼서 서울을 겨냥한 북한의 재래식 방사포와 로켓을 고려하면 위험이 없는 군사 행동 방법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풀어 설명을 하면 우리가 반드시 우리 스스로 평화를 좀 지켜야 할 필요가 있다. 예. 뭐 이런 생각을 또 하게 하거든요. 아니 그리고 서울이 일정 정도 피해를 감수하면서 군사작전을 하겠다라고 하는 함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대단한 협박입니다. 네. 그리고 좀 어떤 방식으로, 그러니까 어떤 뜻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지 좀 해석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일본이나 한국 다른 국가들이 자체적으로 핵무장할 가능성까지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이것은 중국한테 대북 유류품 제품 공급 축소하고 해상 차단 동참을 이끌어내는 게 압박이로 보이고요. 중국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그 대한민국의 핵무장. 네. 그리고 일본의 핵무장. 그러면서 그 도미노 현상으로 인해서 대만, 필리핀까지 핵무장하는 현상. 네. 이걸 제일 두려워하잖아요. 예. 그리고 그 위협을 이야기하면서 또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그 자체로도 위협이지만 확산돼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이 이러한 무기들을 다른 나라에 확산시키거나 파는 것이 더 큰 위협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가 비핵화뿐만 아니라 비확산으로 무게 중심을 상당히 좀 옮기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렇죠. 이렇게 완성되고 예. 이것이 이제 제3국 미국과 대립될 수 있는 제3국으로 넘어갈 가능성. 예. 그리고 이 표면적인 것만 아니라 그 안을 좀 들여다보면요.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세제 개혁이라든가 러시아 스캔들이라든가 외교 정책에 대한 집중도가 좀 떨어져 있고 국제기구 등이 이제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행보를 지금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유엔 차장도 방문을 하고요. 그런 관측이 있어서 최악의 상황으로는 빠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도 있고요. 예. 또 하나는 시선을 돌리려는 거 아니냐. 이 국내적인 문제에서 대외적으로 좀 긴장을 고조시키면서 시선을 돌리려는 거 아니냐. 러시아 스캔들이 지금 상당히 그 강도 높게 수사되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네, 그렇기도 하면서 또한 긴장이 높아지면 또 무기 판매에 영향이 있으니까요. 이 양수겸장을 좀 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근데 있습니다. 제가 어제 그 외교안보 전문가하고 잠깐 대담을 하는데 예.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트럼프는 일본, 한국, 중국을 돌아다니면서 350만 달러인가요? 네. 350억 달러인가 뭐 그 무기 팔고 좋아하고 있는데 350억 달러. 예. 350억 달러. 그 미 백악관과 미 정부 내부에서는 동맹에게 예. 그렇게 삥땅 뜯고 다니는 거 옳지 않다. 노골적으로 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사실. 예. 예. 동맹이라고 하는 것은 주고받고 하는 건데 그거 친구 아니에요, 프렌즈. 그렇죠. 근데 프렌즈한테 맨날 가서 야 돈 내놔 하면은 누가 그게 동맹관계가 유지가 되겠어요? 위험한 동맹관계다라고 하는 지적을 트럼프한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군사 전문가들은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당장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군사적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군사 기밀과 관련된 그리고 최신 기술과 관련된 것을 너무 쉽게 넘겨주는 거 아니냐라는 미국 내 시각도 있어요. 그럼요. 예. 그리고 미국에서 F-35 같은 경우는 미 의회의 승인을 받고 넘겨주고 그런 나라예요. 예. 근데 뭐 그런 거 없이 직접 판매를 할 것처럼 특히 핵잠도 그렇고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미국 내 논란도 좀 큽니다. 그렇죠. 맥메스터가 핵무장하자라고 하는 것도 NPT 문제도 건드려야 되죠. 그렇죠. IAEA 문제도 건드려야 되고. 오늘 굉장히 전문적인 이야기 많이 하시네요. 기본이에요 이런 건 그냥 소주 한 잔 마시면서 하는 얘기예요. 그런가요? 다만 아침에 할 뿐이지. 그렇죠. 예. 예. 쇼처럼 즐길 수 있는. 이 정도 수준의 컨텐츠를 뭐 별로 본 적이 없나 보죠. 예, 놀랍습니다. 저는 아침마다 놀라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한 대 때려주고 싶다. 트럼프 얘기 조금 더 해볼까요? 예. 예, 트럼프 얘기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그 예루살렘 얘기인데요. 예. 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948년 이스라엘 건국 이후에 국제사회의 암묵적인 약속입니다. 수도는 예루살렘이 아니다라는 게 사실 암묵적인 약속이거든요. 예. 이것을 깨트리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중동에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아, 그렇죠. 예, 이슬람 문제하고 중동의 화약고를 또 건드리네. 온 군데 갖고 쌈만 붙이려고 그래 이 양반은. 그렇죠. 예.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가 한 얘기인데요. 쿠슈너 백악관 예. 선임고문이 한 행사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국 대사관을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전하는 문제는 대통령이 결정한다. 아직 여러 다양한 사실을 살펴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이런 관측을 두고요. 가자지구를 관할하는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성명을 내서요. 이 음모가 통과되지 못하도록 봉기를 선동하라라고 촉구해서요. 여기도 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곳곳이 위기가 지금 고조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무기 팔아먹으려고. 뭐 그렇다고 봐야겠죠. 예. 이 장사꾼 이거 어떡하나 이거 진짜. 실제로 이스라엘 이야기를 조금만 더 드리면요. 건국이 1948년이니까 건국 2년 뒤에 1950년 예루살렘을 스스로 수도로 선포를 했는데요. 1967년 6월 6일 전쟁입니다. 예루살렘 동쪽까지 점령한 뒤에 예루살렘 전체가 자국 수도라고 주장은 하지만 팔레스타인은 동예루살렘을 자신들이 세울 국가의 수도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동 국가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타협을 하지 않고 있고요. 이것은 중동의 화약고로 작용할 듯합니다. 왜 또 거기 갖고 참. 미국 사람들 진짜 반성이 돼 이런 사람들 대통령으로 뽑아놓고. 그렇죠. 예. 아니, 우리 방송 듣거나 말거나 번역도 통역해갖고 주고 뭐 외교 문제 삼았고 또 무기 팔아먹으라죠. 우리한테 팔아먹으면 무기 이것만 팔아먹어도 돼요. 새총만 팔아먹으면 돼. 우린 새총으로도 잡히는 하찮은 존재들이니까. 자, 마지막. 예, 하나만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끝났네 근데. 아, 그런가요? 예, 그래도 하세요. 예. 그 특수학교 있잖아요. 예. 그 강서구에서 특수학교 설립과 관련된 공청회에서 무릎을 꿇는 이런 좀 가슴 아픈 일이 있었는데요.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어제입니다. 특수교육 대상자가 10년 전에 견줘서 25%나 늘었어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주민 등의 반대로 특수학교 설립이 쉽지 않다. 그래서 좀 대폭적으로 좀 예산을 늘리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 규모를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내년부터 5년간 장애 학생을 따로 교육하는 특수학교를 22곳 이상 새로 짓고요. 장애 비장애 학생이 함께 교육받는 특수학급도 1250곳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특수학교 좀 많이 설립을 해야죠. 예, 서로 어울려 사는 좀 그런 분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영 기자 인사하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한겨레 21 하호영이었습니다. 저는